특검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출석 일자가 잡혔습니다. 월요일 8월 6일이죠. 오전 9시 반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변호사인 김경수 변호사가 특검을 방문해서 시간과 일정을 조율한 내용입니다. 네, 아직 그거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수사팀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경남입니다. 특검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고민에 1%도 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검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마치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일단 김기정 기자, 이 소환 날짜가 원래 이번 주 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 주로 미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그 특검 특검팀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바로 주말에 빨리 소환을 해서 김경수 지사를 조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압수물을 분석을 해서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최종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특검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김경수 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고 경남이다. 내가 하고 있는 고민에 특검은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특검이 하고 있는 이 수사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과연 1%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사실 김경수 지사도 소환을 앞두고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와 특검의 조사는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는 전혀 압수수색도 못했었고, 네. 또 드루킹이 결정적으로 제시했던 USB, 즉 대용량 USB도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대용량 USB를 통해서 시그널이라는 두 사람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이 추가로 이제 밝혀졌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특검에서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 사실인데,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즉, 특검에서 4천만 원을 갖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낸 겁니다. 네. 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제 월요일 날 아마 소환될 텐데, 특검 나름대로의 뭔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런 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비판한다고 하지만 네. 실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커넥션, 이게 원래 핵심이었는데 점점 퍼지고 있어요.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에 근거로 하면 청와대가 드루킹의 측근에게 어떤 자리를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요. 드루킹 김 씨가 허위범 특검팀에 청와대 관계자가 자신의 측근인 윤모 변호사에게 네.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전화로 제안을 했다. 아하.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시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드루킹이 그 김경수 지사 측의 오사카 청령사 인사를 청탁을 했고 그 네. 좌절된 직후 시점인데요. 청와대가 여기에 대한 일단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금시초문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주장, 드루킹의 주장입니다. 드루킹의 주장으로 청와대가 자신의 측근에게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 이 시점이 지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떤 시점 때문에 그런 거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사이가 틀어졌던 시점이 2월 20일경입니다. 네. 거기에 드루킹의 옥중 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건 순수하게 일단 드루킹의 주장인데요. 네. 국회 찾아가서 이제 김경수 지사하고 다퉜다. 그 당시 김경수 의원과 다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무언가 그 오사카 총영사관부터 관련된 반협박서 청탁을 계속하니까 네. 지금 이제 김경수 그 당시 의원이 백원호 민정비서관에게 이걸 얘기를 하고 드루킹이 구속되고 3일 후에 사실 이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또 그 도모 변호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게 다 무너지기 전 이제 그때 그 시점에 이제
이게 뭔가 어떻게든 이 사안을 무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곳인지 청와대에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쪽을 좀 달래야겠다는 취지로 그 윤모 변호사에게 아리랑 TV 비상임이사직을 제안했는데 드루킹의 얘기로는 이게 보수도 1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권한도 별로 세지 않아서 그냥 거절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청와대가 이 사안을 좀 마무리하고 매듭짓기 위해서 중재 카드로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등장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경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을 찾아가서 다투는 일이 있었고 그 다툰 직후에 김경수 지사가 당시 의원이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직후에 아리랑 TV 비상임이사직 제안이 갔다. 그렇다면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요.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드루킹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송인배 정무비서관. 비서관이죠. 네. 그러면은 송인배 전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다 검찰에서도 부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그래요? 보고 부를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일단 사실은 지금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왜 드루킹 구속된 이후에 도모 변호사를 만나서 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모 변호사가 지금 오사카 총영사를 계속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민정비서관이 왜 만났을까? 네. 그래서 인사비서관도 아니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두 사람과의 대화 내용, 즉 1시간여에 걸친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속 비서실장이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경공모와 그다음에 드루킹을 처음으로 소개시켜주고 본인도 여기에 강의를 가면서 200만 원을 받은 게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사가 되겠지만 과연 그러면 왜 조사를 해줬으며 그리고 처음에 어떤 조사할 때 200만 원의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네. 이 부분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특검이 이제 공개 수사는 안 하겠지만 네.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한 확인 절차는 반드시 거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중에 또 달라진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드루킹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자 드루킹이 기분이 나빠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달라요. 거꾸로 돼 있습니다. 드루킹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가 먼저 이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네, 일부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 그 지방선거로 도와달라면서 김경수 지사가 먼저 제안을 했다 이렇게 원래 알려졌던 사실과 좀 반대의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드러난 게 아니라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출근길에 김경수 지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김경수 지사에게 관련 의혹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럼 그거 먼저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 공개 행사도 있으니까요. 오후 공개 행사 때 제가 메시지를 내도록 할게요. 아침에 꼭 출근길에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소환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아니, 아직 연락 없습니다. 저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하셨다 이런 게 영장에 전혀 명시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원래 이 자리에 가고 싶었다던 그 인물이죠. 도 변호사. 도 변호사도 오늘 특검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도 변호사는 뭐라 그랬을까요? 자, 도 변호사도 물어봤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 변호사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 언론에 지금 이런 언론 보도 자료가 혹여 이 수사 관련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온 거라면 도모 변호사나 드루킹이 그런 진술을 특검에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드루킹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확실한 건 이제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일단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루킹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아는 지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고 했지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묵인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어찌 보면 법적으로 돌파를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입증이 불가능하거든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특검의 흐름을 보면 김경수 지사를 향해서 수사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여야 공방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출석 일자가 잡혔습니다. 월요일 8월 6일이죠. 오전 9시 반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변호사인 김경수 변호사가 특검을 방문해서 시간과 일정을 조율한 내용. 특검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출석 일자가 잡혔습니다. 월요일 8월 6일이죠. 오전 9시 반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변호사인 김경수 변호사가 특검을 방문해서 시간과 일정을 조율한 내용입니다. 네, 아직 그거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수사팀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경남입니다. 특검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고민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검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마치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일단 김기정 기자, 이 소환 날짜가 원래 이번 주 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 주로 미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그 허익범 특검팀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바로 주말에 빨리 소환을 해서 김경수 지사를 조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압수물을 분석을 해서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최종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이었는지 네. 이 부분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특검이 이제 공개 수사는 안 하겠지만 네.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한 확인 절차는 반드시 거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중에 또 달라진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드루킹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자 드루킹이 기분이 나빠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달라요. 거꾸로 돼 있습니다. 드루킹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가 먼저 이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네, 일부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 그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면서 김경수 지사가 먼저 제안을 했다 이렇게 원래 알려졌던 사실과 좀 반대의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드러난 게 아니라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출근길에 김경수 지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김경수 지사에게 관련 의혹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럼 그거 먼저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 공개 행사도 있으니까요. 오후 공개 행사 때 제가 메시지를 내도록 할게요. 아침에 꼭 출근길에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소환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연락 없습니다. 저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하셨다 이런 게 영장에 전혀 명시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원래 이 자리에 가고 싶었다던 그 인물이죠. 도 변호사. 도 변호사도 오늘 특검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도 변호사는 뭐라 그랬을까요? 자, 도 변호사도 물어봤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 변호사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 언론에 지금 이런 언론 보도 자료가 혹여 그리고 오늘 특검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김경수 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고 경남이다. 내가 하고 있는 고민에 특검은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특검이 하고 있는 이 수사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과연 1%밖에 안 될까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김경수 지사도 소환을 앞두고는 뭐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와 특검의 조사는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는 뭐 전혀 압수수색도 못했었고 또 드루킹이 결정적으로 제시했던 USB, 즉 대용량 USB도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대용량 USB를 통해서 시그널이라는 두 사람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이 추가로 이제 밝혀졌어요. 물론 아직까지 뭐 특검에서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 사실인데.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즉, 특검에서 4천만 원을 갖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낸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제 올해날 아마 소환될 텐데 특검도 특검 나름대로의 뭔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무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김경수 지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은 뭐 이렇게 비판한다고 하지만 네. 실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커넥션, 이게 원래 핵심이었는데 점점 퍼지고 있어요.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에 근거로 하면 청와대가 드루킹의 측근에게 어떤 자리를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게 청와대가 이 사안을 좀 마무리하고 매듭짓기해서 중재 카드로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등장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경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을 찾아가서 다투는 일이 있었고, 그 다툰 직후에 김경수 의원이 지사가, 당시 의원이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직후에 아리랑 TV 비상임이사직 제안이 갔다. 그렇다면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요,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드루킹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송인배 정무비서관. 비서관이죠. 네. 그러면은 송인배 전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다 검찰에서도 부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그래요? 보고 부를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일단 사실은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왜 드루킹 구속된 이 도모 변호사를 만나서 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거든요. 네. 도모 변호사가 지금 오사카 총영사를 계속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민정비서관이 왜 만났을까? 네. 그래서 인사비서관도 아니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두 사람과의 대화 내용, 즉 1시간여에 걸친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속 비서실장이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경공모와 그다음에 드루킹을 처음으로 소개시켜주고 본인도 여기에 강의를 가면서 200만 원을 받은 게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사가 되겠지만, 과연 그러면 왜 조사를 해줬으며, 그리고 처음에 어떤 조사할 때 200만 원의 드루킹 김 씨가 허위범 특검팀에 청와대 관계자가 자신의 측근인 윤모 변호사에게 네.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전화로 제안을 했다. 아하.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시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드루킹이 그 김경수 지사 측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청탁을 했고, 그 네. 좌절된 직후 시점인데요. 청와대가 여기에 대한 일단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금시초문,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주장, 드루킹의 주장입니다. 드루킹의 주장으로 청와대가 자신의 측근에게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 이 시점이 지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떤 이게 시점 때문에 그런 거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사이가 틀어졌던 시점이 2월 20일경입니다. 네. 거기에 드루킹의 옥중 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건 순수하게 일단 드루킹의 주장인데요. 네. 국회 찾아가서 이제 김경수 지사하고 다퉜다. 그 당시 김경수 의원과 다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무언가 그 오사카 총영사관부터 관련된 반협과서 청탁을 계속하니까 네. 지금 이제 김경수 그 당시 의원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이걸 얘기를 하고, 드루킹이 구속되고 3일 후에 사실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또 그 도모 변호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게 다 무너지기 전, 이제 그때 그 시점에 이제 이게 뭔가 어떻게든 이 사안을 무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청와대에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쪽을 좀 달래야겠다는 취지로 그 윤모 변호사에게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는데, 드루킹의 얘기로는 이게 보수도 1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권한도 별로 세지 않아서 그냥 거절했다. 그러니까 결국